자, 현역가왕 3가 넷플릭스 방영을 확정지으면서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상징성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장 큰 강점은 국내 OTT와 달리 전 세계 시청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부분이야말로 현역가왕 3가 노리고 있었던 가장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참가자들을 보면 기존의 전통 트로트 가수들뿐 아니라 트로트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연령층 역시 폭넓고 무대 퍼포먼스 또한 이전 시즌보다 훨씬 화려해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현역가왕 3의 무대들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노출된다면 한국 음악하면 K-팝 아이돌이나 걸그룹만 떠올리던 해외 시청자들 역시 트로트, 국악 트로트, 퓨전 장르까지 아우르는 한국 음악의 저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작진 역시 이러한 흐름을 충분히 기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지금입니다. 곧 공개될 4회차 방송에서는 본선 1차전 결과에 따라 방출자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사들을 보면 차지연, 감미연, 배다의 필살기 공개라는 제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넷플릭스 진출이라는 큰 그림과 맞물려 이 3명의 참가자는 장르 파괴라는 키워드로 묵이며 적극적인 홍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트로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르 출신 가수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질문이 바로 그렇다면 탈락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실제 기사에서는 K-콘텐츠 경쟁력 분석기관을 인용해 현역가왕 3가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13일 방송될 4회차에 대한 관심이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본선 1차전이 끝난 후 2차전에 누가 진출할지에 대한 예측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특히 차지연 씨의 무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마녀사냥 무대에서 뮤지컬 레전드다운 아우라를 뿜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엄청난 무대가 예고됐지만 예고편에서는 다소 의아한 장면이 포착됐고 선공개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감미연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미연 맞아. 나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180도 달라진 창법을 선보였다는 평가와 동시에 마녀사냥단 심사에서 탈락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배다혜 씨 역시 지금까지 없었던 도끼를 뿜어냈다는 표현과 함께 주목을 받았지만 이 역시 호불호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 현역가왕 3는 타 장르 참가자가 유독 많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되기보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유튜브에서는 차지연 씨의 무대가 업로드 10시간 만에 2.2만 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차지연 씨의 가창력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다만 문제는 이번 선공개 무대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3분짜리 노래 한 곡의 한 편의 드라마를 담아냈다는 평가와 함께 하이라이트가 지나치게 고음 위주로 편집되면서 트로트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고성만 지른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뮤지컬 배우가 트로트 무대에서 뮤지컬을 한다. 호불호가 너무 갈린다. 소리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는 의견부터 장르 불문 도전이라 좋다는 반응까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요한 지점입니다. 4회차에서 본선 2차전에 진출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결국 누군가는 최종 방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탈락 후보 명단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작진 내부 평가뿐 아니라 방청객 증언, 온라인 반응을 종합했을 때 김태연 양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태연 양은 빈에서 양과의 대결 이전까지 압도적인 인정 속에 본선에 진출했지만 오히려 빈에서 양이 1점 차로 본선에 올라온 상황에서 김태연 양이 패배하며 방출 후보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김태연 양의 탈락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지만 온라인 반응과 현장 분위기는 예상보다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강혜연 씨 역시 같은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1주차 대국민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시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며 방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행시가 연예인 판정단 700점, 국민 판정단 168점을 받은 반면 강혜연 씨는 연예인 판정단 600점, 국민 판정단 132점을 기록하며 점수차가 매우 근소했음에도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스터들 역시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주현미, 설운도, 서주, 이지혜, 박고윤, 마이진, 김다연은 수행시를 선택했고 강남, 박서진, 박현빈, 김수찬, 윤명선, 리는 강혜연 씨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속에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결과가 이상하다기보다는 조회수와 반응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클린 버전 영상 조회수를 보면 이러한 흐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강혜연 씨의 무대는 7,900회에 그친 반면 구수경 씨는 42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빈에서 양의 무대는 7.7만 회를 넘겼고 김태연 양의 무대는 1.8만 회에 머물렀습니다. 승자와 패자의 조회수 격차가 결과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닙니다. 제작진 역시 유튜브 파급력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국민 투표와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우리는 지금 노래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논란을 소비하고 있는 걸까요? 빈에서 양을 둘러싼 논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조회수, 무대, 점수로 증명된 참가자임에도 불구하고 혹평 프레임이 씌워졌고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오디션판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완성형 가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자극적인 연출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다음 무대입니다. 다음 무대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논란을 소비하게 될지 아니면 노래 자체를 기억하게 될지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현역가왕 3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와 만나는 순간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한국 음악 산업 전체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까지 K-팝 아이돌과 걸그룹 중심으로만 주목받던 해외 시청자들에게 트로트, 퓨전 국악, 심지어 전통 국악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편곡까지 소개된다는 점에서 현역가왕 3는 그 자체로 한국 음악의 스펙트럼을 한눈에 보여주는 창구가 됩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연령층과 장르를 넘나드는 참가자들의 구성 덕분에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이라는 범주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글로벌 진출이라는 전략적 목표와 국내 시청자들의 평가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번 시즌의 핵심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차지연, 감미연, 배다혜와 같은 뮤지컬, 발라드, 팝 출신 참가자들의 참여는 분명 시청률과 화제성 측면에서 성공적일 수 있으나 기존 트로트 팬층 사이에서는 정체성이 흐려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지연 씨의 마녀사냥 무대는 뮤지컬적 요소가 과도하게 부각되어 트로트 본연의 감성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유튜브 조회수는 공개 10시간 만에 2만 뷰를 돌파하며 실제 관심도는 매우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결국 논란 소비와 노래 감상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시청자 경험을 나누게 만듭니다. 일부 시청자는 단순히 점수와 조회수, 예고편 장면을 중심으로 누가 탈락할 것인가에 더 집중하고 또 다른 시청자는 무대 자체의 음악적 가치와 퍼포먼스를 분석하며 즐깁니다. 제작진 역시 이러한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논란과 화제를 통해 프로그램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글로벌 시청자들에게도 시청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온라인 반응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먼저 승자와 패자의 유튜브 조회수 차이가 점수 결과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강혜현 씨의 무대가 7,900회에 그친 반면 구수경 씨는 40